서울, 그곳에는 현대적 건축물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죠. 이곳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선보인 루프탑 투어가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지상 29m 높이에서 서울의 야경을 걷는 특별한 경험,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온 엔젤. 어린 시절 그녀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엔젤이라고 해요. 말레이시아의 페락주 이포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혹시 이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포는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중 하나이고 특히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석회암 동굴로 유명해요. 제 어린 시절은 이포의 평화로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시작됐어요. 엔젤의 유년 시절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소박한 삶을 살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젤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고 엔젤은 그 식당에서 종종 부모님을 도우며 성장했죠. 이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만 저에게는 항상 조금 좁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저 넓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세계를 여행하며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꿈은 분명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곳을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 여행 영상을 보며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의 화려한 모습에 반했어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표부터 학비까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죠. 엔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한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했고 오후에는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보조 강사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 식당에서 서빙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할 때도 많았죠. 그 돈을 모아서 한국행 티켓과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엔 너무 멀었어요. 그때 많이 좌절했어요. 엔젤이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엔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면접 날에는 너무 떨려서 손까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에게 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눈물까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일까요? 다행히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고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엔젤은 가족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적금을 깨서 엔젤이 한국에서 첫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이 되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가 정말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이포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결심했죠. 엔젤, 너 할 수 있어. 한국에 가서 꼭 성공하자. 그렇게 엔젤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낯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제가 처음으로 살게 된 곳은 바로 동대문이었어요. 이곳에서 지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연처럼 다가온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줬죠. 엔젤이 동대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한국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며 한국 문화를 공부하던 그녀는 동대문이 과거의 야구 경기장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레이시아 친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동대문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지금은 DDP라는 독특한 건축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야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죠. 아, 동대문이라는 곳은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어학연수 중 머물 곳을 정할 때 동대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활기찬 시장과 거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동대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동대문 시장의 분주한 상인들, 밤늦게까지 반짝이는 가게 불빛들,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곳에서라면 나도 열심히 살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틈틈이 동대문 시장을 걸었고 시장 상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동안 저는 하늘을 자주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늘을 좋아했던 건 아시죠? 동대문 시장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낮에는 파랗게 펼쳐지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죠. 힘든 날이 있을 때면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엔젤, 너도 저 하늘처럼 넓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그러던 중 엔젤은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DDP의 루프탑 투어 공모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특별 사연을 모집하고 있었고 당선되면 서울의 야경을 루프탑에서 직접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내가 이런데 뽑힐 리 없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문득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좋아하는 나, 그리고 동대문에서 보낸 시간들, 이 이야기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엔젤은 고민 끝에 사연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 가이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자신, 하늘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동경했던 마음,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기 위해 겪었던 노력과 도전의 과정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좋아했어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꿈꿨죠. 동대문에서 지내며 매일 하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제가 하늘을 보며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아마 그게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며칠 뒤 그녀는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메일로 도착한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뻤습니다. 루프탑 투어 참여자로 선정된 엔젤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투어 당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탑 투어 당일이 다가오자 너무 설레고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평소라면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웠을 텐데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내가 DDP 위를 걷다니 정말 꿈만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며 옷을 고르고 신발끈을 몇 번이나 다시 묶어봤는지 몰라요. 엔젤은 투어를 앞두고 준비물 체크도 꼼꼼히 했습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했습니다. 친구들이 꼭 멋진 사진 찍어서 보내줘. 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출발 전 동대문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사 먹었어요. 뭔가 특별한 날에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내가 이곳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날이야.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DDP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독특한 곡선형 건축물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DDP를 아래에서만 봤던 그녀에게 이제 그 위를 걷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투어 시작 전 안전요원들이 그녀와 참가자들에게 장비를 착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안전요원분들이 정말 꼼꼼했어요. 헬멧과 하네스를 착용하면서도 몇 번씩 끈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장비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투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할게요. 라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더라고요. 마침내 루프탑에 발을 디딘 순간 엔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동대문 일대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DDP 위에서 동대문을 내려다보는데 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동대문 시장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멀리선 고즈넉한 한옥들이 보였죠. 이곳에 올라오니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루프탑을 걷기 시작하자 그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DDP의 평평하면서도 미끄러운 곡선형 구조는 걷기에 쉽지 않았고 그녀의 다리는 점점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자. 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다리가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때 가이드분이 오셔서 제 옆에 함께 걸어주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그녀에게 한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발 아래보다는 멀리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요. 엔젤은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시선을 옮기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하늘을 좋아했던 이유가 생각났죠. 넓고 끝이 없는 하늘을 보면 저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니 어느새 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루프탑 투어의 코스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둥글게 이어진 DDP의 상부를 따라 걸으며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점점 가까워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도전과 노력들이 떠올랐어요.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을 걸을 때는 엔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투어는 마지막 구간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무사히 루프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엔젤은 마음 깊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DDP의 루프탑에서 본 풍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야경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대문의 야경을 한 번 더 바라보며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루프탑 투어를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동대문 시장과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건 부모님께 바로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젤의 어머니였습니다. 엔젤, 이게 너야? 와, 정말 멋지다. 저 뒤에 보이는 높은 탑은 뭐니? 엄마, 저건 남산타워야.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야. 오늘 루프탑에서 직접 이 풍경을 보면서 걸었어.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도 전화기를 넘겨받으며 놀라워하셨죠. 엔젤 정말 대단하구나. 너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해냈다니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는데요. 하늘을 보고 조금씩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통화는 엔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투어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DDP 위에서 동대문을 내려다볼 때 제 마음속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소공포증을 이겨낸 것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서울의 전경을 그 높은 곳에서 본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곳에서 제 꿈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요. 엔젤은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여행 가이드가 되려는 제 꿈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엔젤은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대문의 환한 불빛처럼 그녀의 미래도 빛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DP 루프탑에서 본 서울의 야경과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여러분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